안녕하세요. 커피집사 미셸입니다. 오늘은 쇼콜라떼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릴 초콜릿은 바로 파베입니다. 52% 다크를 오늘 사용할 거고요. 그다음에 동물성 생크림, 그다음에 생크림과 초콜릿을 저어줄 이 고무 주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 만든 가나쉬를 붙일 틀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이 쟁반을 사용할 거고요. 근데 쟁반에다가 가나쉬를 바로 부어버리시면은 이게 굳은 다음에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손쉽게 떨어뜨리기 위한 이 기름종이, 유산지가 필요합니다. 이 다크 초콜릿을 녹이는 작업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초콜릿 한 번도 안 만들어 보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 유튜브 영상, 커피집사 영상을 보시다가 이거 맛있어 보이고 쉬워 보이니까 나도 집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간단하게 초콜릿 녹이는 방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주의사항은 절대 이 거품기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 거품기는 말 그대로 거품을 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휘핑크림을 치거나 머랭을 올리거나 뭔가를 올릴 때, 거품을 올릴 때 사용하는 건데요. 그 가나쉬, 초콜릿 가나쉬는 절대 공기 기포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거품기 사용하지 마시고요. 이 고무 주걱을 이용하셔서 공기 기포가 최대한 안 들어가게 조심스럽게 섞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요 다크, 이걸 커버추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단추 모양으로 좀 딱딱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딱한 게 되기 때문에요. 이걸 녹이셔야 되는데요. 제가 가끔 보면은 초콜릿 녹이실 때 냄비에다 넣고 바로 가스레인지 켜신 다음에 녹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초콜릿은 절대 그렇게 녹이시면 안 되고요. 모든 초콜릿은 녹이실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집에서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중탕으로 하는 겁니다. 중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중탕은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중탕으로 초콜릿을 만드는 녹이는 과정입니다. 먼저 이거 빨리 하려고 뜨거운 물 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찬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불을 켜주시고요. 그리고 원래 작업은 이런 식으로 이제 손이 데일 수 있으니까요. 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잡으시고요.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하는 건데요. 이래도 전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초콜릿이 너무 무겁지 않다면 저는 이렇게 이런 프라이팬에서 사용하는 분리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채워버리고 여기다 이렇게 올리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얘도 역시 고무 주걱을 이용하셔서 계속 올려주셔야 돼요. 근데 원래 중탕을 제대로 하는 방법은 밑에 냄비가 크지 않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집에서 만드실 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 안내해 드리는 거니까요. 지금 템퍼링이 아니라서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으셔서 녹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찬물 넣고 끓이는 건데도 벌써 녹기 시작하죠. 초콜릿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물로 넣지 마시고, 빨리 하려고 뜨거운 물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찬물부터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초콜릿이 온도에 굉장히 예민한 거라서요. 이렇게 뜨거운 물로 바로 하시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도계 없이 초콜릿을 27도, 31도를 어떻게 맞추는 거냐면요. 계속 이렇게 저으시면서 보시다가 얘가 완전히 녹진 않았을 때 그때 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탕을 할 때는 물론 안전사고 데일 수 있는 걸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볼이 너무 커버리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큰 볼을 사용한 건데요. 밑에 이 볼이요. 근데 이게 물이 잘못해서 이렇게 막 젓다가 물이 이렇게 튀어서 들어가면은 큰일 나거든요. 초콜릿과 물은 상극이기 때문에 물이 절대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저으시다가 거의 얘가 이렇게 녹았다 싶어질 때쯤, 완전히 녹이지 마세요 여기서. 그러면 온도가 한 40도 돼요. 35도에서. 그리고 다 녹은 것 같아서 꺼내시면은 잔여 열기가 남아있기 때문에요. 꺼낸 다음에도 온도가 뜨겁거든요. 이게 갑자기 차가워지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31도로 반드시 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콜릿이 어느 정도 잘 녹았다 싶어질 때 미리 이렇게 꺼내버리세요. 이렇게 보시면 초콜릿이 완전히 녹진 않은 게 보이시죠? 완전히 녹진 않은 이 상태일 때가 지금 33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31도라고 했는데 왜 넘겼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이 덩어리째 초콜릿을 마저 이렇게 해서 계속 저어주셔서 녹이시면요, 온도가 약간 중간으로 돼서 작업이 다 녹였을 때 31도 정도 돼요. 30도에서. 그래서 항상 완전히 다 녹이시고 중탕에서 내리지 마시고요. 이거를 약간 거의 다 녹아가겠다 싶을 때 미리 빼세요. 조금 더 미리 빼시고, 만약에 너무 안 녹았으면 차라리 조금 더 데피시는 게 낫거든요. 온도가 넘어가 버리면 다시 식혀야 되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립니다. 온도를 체크하시면 이렇게 31도가 나옵니다. 중탕으로 초콜릿을 녹이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제 흔히 전자레인지라고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서. 전자레인지를 사용해서 녹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조금 더 간단하고요.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하실 때는 먼저 초콜릿을 이제 조리가 가능한 볼에다 넣어주시고요. 닫고 처음 돌리실 때는 2분을 넘기지 마시고요. 2분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2분 타이머 보이시죠? 그래서 2분 동안 먼저 이대로 돌려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2분 정도 데피시면 초콜릿이 커버치고 완전히 녹진 않고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이때 이렇게 거의 다 녹일 수 있도록 저어주세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녹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런 식으로 약간은 남아있고 이 상태로 이렇게 계속 저어주시고요. 그럼 다 저어지진 않고 조금 덩어리가 남아있거든요. 이렇게 어느 정도 풀어주시면 다시 넣으시고요. 이번엔 30초만 돌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초콜릿이 어느 정도 작업이 가능할 정도로 간신히 녹일 수 있을 정도로만 데펴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30초, 그다음에 마지막 쪽 가면은 10초씩 이런 식으로 하셔서 초콜릿을 부드럽고 깔끔하게 녹여주시면 되세요. 근데 이때 저으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해서 기포를 막 넣으시면 안 되고요. 꼭 이 주걱이 나오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부드럽게 저어주셔야 되세요. 31도 이렇게까지만 딱 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초콜릿 녹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은 바로 이 생크림을 끓이는 방법에 있어요. 생크림을 그냥 끓이시면 절대 안 되고요. 생크림 온도가 진짜 높아도 50도로 절대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집에서 이제 이런 디지털 온도계가 있으시면 굉장히 편한데요. 이게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없이 하는 방법도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요 끝쪽에 보시면은 요 중약불, 가스레인지를 중약불로 해주세요. 약하게. 그러면 끝에가 부글부글 살짝 거리거든요. 그때가 보통 30도에서 33도예요. 그때 온도를 한번 이렇게 냄비에 살짝 들으셔서 온도를 스윙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부글부글 되기 시작하면 보통 40도에서 45도를 넘기지 않았거든요. 그때 바로 그러니까 불을 끄시고 초콜릿에다 넣으셔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절대 높게 끓이지 마세요. 근데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또 모르시겠죠? 그래서 온도계 없이 생크림 끓이는 방법은요,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파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다크 초콜릿을 먼저 녹이시는 거고요. 근데 다크 초콜릿을 녹이실 때는 27도보다는 살짝 높게, 31도보다는 살짝 낮게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거든요. 왜냐면은 27도부터 다크 초콜릿은 굳기 시작해요. 그래서 작업을 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31도가 넘어가 버리면 초콜릿이 깔끔하게 떨어지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템퍼링 온도가 그래서 다크 초콜릿 31도인 거거든요. 그리고 생크림은 45도가 넘기지 않게 끓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다 만드신 다음에 쟁반에다 붙인 다음에 맛있게 드시면 돼요. 굉장히 편하고 간단하죠. 자, 그럼 이제부터 파베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베를 지금 다 끝났고요. 공기까지 이렇게 쳐가지고 다 빼주시고요. 이대로 얘는 상온에서 굳히는 게 아니라 냉장고에서 굳히셔야 되니까요. 냉장고에서 이제 굳을 때까지 뭐 30분, 1시간 이런 거 없죠. 집 냉장고마다 온도가 다 다르니까요. 굳을 때까지 이대로 풀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 1시간 정도 걸려서 1시간 반 정도 걸려서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이렇게 파베는 딱딱하게 굳어 있어야 돼요. 이게 말캉거리면은 지금 여기서 잘못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딱딱하게 돼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굳은 파베는 이 자를 이용해서 원하는 크기만큼 일정하게 자르시거나 아니면 알아서 그냥 먹기 편하신 만큼 집에서 편하게 드실 때는요, 너무 크지 않고 한 입에 쏙 들어가서 씹어 먹을 수 있게끔 그 사이즈로 잘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자르신 다음에 코코아 파우더를 묻혀서 서로 들러붙지 않게 만들어 주시면 끝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파베를 만들어 보았고요. 파베는 어느 정도 두툼하게, 높이가 크기보다 이 높이가 더 중요하거든요. 어느 정도 높이가 있어야지 똑뽀개지는 식감을 씹으셨을 때 그 식감을 즐기실 수가 있고요. 깔끔하게 스르륵 녹으면서 부드럽게 녹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포크로 찍으시면요, 이렇게 뽀개져요, 파베는. 그래서
덩어리가 가능한 한 큰 거 이 상태로 한 입에 넣으시고요. 씹으시면서 똑똑똑해지는 식감을 즐기실 수 있는 초콜릿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도 기다리던 시식 시간이 왔습니다. 파베는 이렇게 큰 덩어리로 한 입에 넣으시고요. 이렇게 똑똑 똑똑 이렇게 깨지면서요, 깔끔해야 돼요. 오토도토한 게 남으면 온도가 너무 높거나 초콜릿이나 생크림 온도가 너무 높거나 잘 안 섞어주시면 그렇게 되거든요. 진짜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굉장히 부드럽고 똑똑뽀개지는 재밌는 식감까지 느끼실 수 있는 파베를 만들어 보았고요. 제가 이참에 꼭 한번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여러분도 아마 파베라는 말보다는 생초콜릿이란 말이 더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파베는 프랑스어로 벽돌, 보드블록, 이렇게 단단하고 두꺼운 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케이터링 트리플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생초콜릿이라고 불려지는데, 이 레시피를 개발한 나라가 일본은 아니거든요. 근데 나마 초콜릿도, 그러니까 일본어로 했을 때 나마 초콜릿도라고 해서 나마가 생, 초콜릿도가 초콜릿.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통 생초콜릿이라고 많이 불려지는데요. 이게 일본이 개발한 초콜릿은 아니거든요. 일본은 자기네 나라 말을 사용해서 나마 초콜릿도라고 하는 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일본어를 따라서 생초콜릿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보단 파베라고 사용을 오리지널 말대로 하시던가, 아니면 한국어로 그냥 벽돌 초콜릿, 아니면 단단한 초콜릿, 아니면 부드러운 초콜릿,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꼭 그렇게 불려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제3자인 외국인이 독도 이름을 몰라서 막 다케시마, 김치 이름을 기무치 이렇게 부르면은 좀 기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유럽 초콜릿은 유럽어로 불러주던가, 아니면 아예 한국어로 불려주는 그런 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영상 보시고 가급적이면 한번 파베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소망이고요. 이렇게 해서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레시피 혹시 해보시고 잘 안 되는 거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다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던가, 아니면 다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커피 집사 미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